밑도 끝도 없이 돈이 진짜 많은 이 사람 많아. 기호 13번 부동산 재벌. 100억대야 100억대. 1,500. 1000억대야? 아 이거 나는 봉다리에 들어있는지도 몰랐어. 얼마 있는 사람이야? 재산 3억이요. 지금 현재 있는 재산의 100%를 쓰고 이걸 지금 나오신 분이지. 기탁금을 냈으니까. 3억 냈을 테니까. 나 보호해줘. 그런 건 니네가 알아서 보호해줘. 야 나 가정이 있어. 어떡하지? 나 좀 심하게 말했나? 그 맨날 요즘은 되게 밤늦게까지 계속 일을 하세요? 진짜 주말에도 밤늦게까지 일해요? 내가 증인이야. 선배가 지금 야당 반장? 야당 반장이 뭔지 야당이 반장. 짱. 야당은 국민의힘, 국민의당 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출입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이 야당 팀을 지휘하는 자가 야당 반장. 그게 나지. 정의당은 왜인지 우리 여당에서 맡고 소위 진보라고 이렇게 계열져지면 네. 일단 여당에서 맡아. 그래서 예를 들면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같은 경우 여에서 맡냐 야에서 맡냐를 가지고 우리끼리 격한 논쟁이 치열한 벌어져. 다툼이 있지. 가져가라 제발. 내일 아니야. 우리가 오늘 공보물 보면서 토크 하기로 했잖아요. 딱 봤을 때 이거 되게 예스럽지 않아? 이 바스트샷 얼굴이 꽉 차게 그리고 밑에 이름 쓰고 이렇게 기호 이거 때리는 거 평생 내가 봤던 그냥 선거 공보물이고 전형적인 사진인 것 같아. 왜 이렇게 했대? 이번엔 손혜원이 없었어요? 손혜원 전 의원이 참여했어. 근데 뭐 처음부터 참여하진 않았고 선대위 안에서 거의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마지막에 참여해서 살짝 뭐 보정하는 정도였다고 하더라고. 재밌는 게 위기의 강한이라고 적혀 있잖아. 그래서 위기의 강하다라고 원래 이름을 꾸리려고 했었는데 손혜원 전 의원 얘기로는 이재명 후보한테 전화가 왔대. 와서 강하다를 강한으로 바꿔달라 그랬대. 정말 대세지형 없다. 내가 봤던 재미있는 포인트는 5년 전에 문재인 후보가 했던 공보물이랑 똑같이 생겼어 거의. 폰트 그리고 여기 1 숫자 안에 들어간 요 색상 그리고 이 바스트샷 숫자도 똑같고 거기 딱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 있는 걸 여기 위기의 강한으로 지금 바꿨다는 게 좀 인상적인데 정치부 기자로서 좀 굳이 해석을 달아본다면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안에서의 비주류고 그 안에서 지지층의 이탈을 항상 걱정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새로운 시도를 하기보다는 그런 안정감을 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 그렇지. 정권을 계속 이어가려고 해야 되는 세력들이잖아. 그렇다면 뭔가 변화라든지 그런 느낌을 강하게 주는 것보다는 그냥 쭉 간다. 그 차이점은 문재인 후보는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펼쳐갖고 약간 뭐랄까 당시 탄핵 정국에서 시리에 빠진 국민들을 위로하고 좀 포용하는 그런 이미지를 썼던 것 같은데 그에 반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주먹을 불끈 쥐면서 내내 주먹 쥐고 있네. 걔도 다 주먹이야. 내가 하겠다. 그리고 뭐 약간 사업가적인 이 나라를 경제적으로 내가 발전시키겠다. 그런 모습들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 같아. 윤석열. 감성적이에요. 그렇지. 딱 봐도 감성적인 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워낙에 선대본부 안팎에서 윤석열의 검사 이미지를 탈피해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가 되게 많고 그다음에 그에게 부족한 게 약간 스킨십 기회가 없었잖아 일단. 그러다 보니 그래서 일단 텍스트가 엄청 많아. 근데 여기는 정말 무슨 주간지처럼 만든 것이 굉장히 특징이고 이런 식으로 작성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지적인 메시지를 주는 데는 효과적이라고 보여지고 컨텐츠 자체를 보면 나는 굉장히 뚝심 있는 사람이고 국민들이 불러서 나왔다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근데 특이하긴 한 것 같아. 전 처음 봤어요. 이렇게 잡지 형태로. 여기 완전 전형적인 잡지 형식. 아이 맡기고 싶은 대선 후보 1위 이거 엄청 자랑했어. 국힘 사람들이. 그래서 뭐 그런 조사를 하냐 그냥 그랬는데 이걸 너무 신나서 또 썼어. 어떤 이미지를 주고 싶은지가 확실히 드러나는 거지.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을 거쳐가면서 왔던 그 비호감 이미지를 최대한 좀 숨기기 위해서 기존의 스타일을 좀 최대한 벗어나는 방식을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 최대한 벗어나면 뭐해. 요즘에 좀 막판 가니까 갑자기 또 옛날 드라이브 엄청 하던데 요즘. 유세 같은 데서. 좀 그냥 멘트, 키워드만 적어왔는데. 비상식적 좌파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약간 이른바 색깔론이라고 불리는 거. 나름대로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썼던 시절이 살짝 있었는데 이를테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 같은. 근데 그게 다시 우측으로 이렇게 약간 가는 듯한 멘트를 많이 해가지고 이번 대선은 관건이 중도층, 무당층들을 굉장히 모으는 것이다 라는 게 1번이고 2번은 국민의힘의 비호감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인 건데 비호감도를 구성하는 항목 중에 하나였던 색깔론을 갑자기 들고 나오는 게 약간 전략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측면. 이 헤어스타일도 옛날에 뭐 검사 시절 그거는 헤어스타일이
라고 할 수 없는 하고 거예요. 올 수 없지. 아무것도 시도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정치 입문에서도 초반 때랑 지금과 비교해서는 부드러운 느낌 주려고 많이 노력은 한 것 같아요. 메이크업도 이렇게 실제로 그것이 효능감이 있었느냐와는 별개로 당사에도 그 애기랑 같이 있는 사진이 걸려 있는 등 나름대로 의도한 바는 그것이야. 선배는 아이 있죠? 유치원 가지. 초등학교 가는구나. 그냥 이미지 말고 공약이나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약간 좀 아이 키우기 좋은 공약 많이 준 것 같아요? 아니? 아니에요. 네, 올해 이제 아기가 초등학교에 가는데 초등학교에 가는 엄마의 삶이라는 건 상상해 본 적이 없지, 자네들은. 최악이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보게 되면 모든 후보가 공이 있어. 나름. 보육 공약이.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 주로 애를 낳으면 돈을 준다와 키울 때 돈을 좀 지원해 준다.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 우리 회사도 다 하거든 그런 거. 근데 왜 난 힘든 걸까? 그러니까 참 좀 약간 그렇게 와 닿지 않고 결정적으로 애를 낳는 여성을 상정해서 여성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출산과 육아 정책이 여성 정책의 한 80%, 90%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희는 인정받지 못한 여성이죠 거의. 나는 효능감을 느끼지 않는 방식으로 인정받고 있지. 그것도 별로 안 좋아. 왜냐면 내가 애를 낳아서 드디어 인정받았구나. 야 정말 감사합니다. 애를 낳았더니 이렇게 저를 약간 이런 느낌도 있어. 근데 실제로 뭐 그렇게 도움도 안 돼. 사실 애 없는 여성 시절부터 애가 커서 더 이상의 보육이 필요 없는 시점까지 여성한테는 계속 있는 이슈들이 있거든. 생애에 걸쳐서.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연속적인 어떤 인지를 하고 공약을 만든다기보다는 돈 줄 테니까 애 낳아라. 내가 돈이 없어서 지금 애를 못 낳는 줄 알아? 나 돈 많거든. 나 돈 많아. 근데 이제 둘째는 생각 안 하잖아. 이유가 다 있거든. 선배는 어떤 공약에 관심을 많이 갔어요? 여가부 폐지. 축하한다 야. 당첨이에요? 너를 위한 공약 아니었어? 30대 남성을 위한 공약이 여가부 폐지라는 게 되게 어색하고 생경한 얘기이긴 한데 어쨌든 후보들이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니까 뭐 여가부 폐지는 사실 그러니까 젠더 이슈화 됐지만 사실 그 안에는 국가의 그 정부 조직을 어떻게 기능을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실무적인 건데 이게 약간 젠더 이슈화 된 거잖아요. 여자 남자 갈라치기 이렇게 가도 돼요? 지금 제1야당이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라고 정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굉장히 쑥스러운 자세로 대답해. 아니 그것이 근데 실제로 20대 남자들이 그렇다는 걸 어떻게 해? 그리고 얘네들은 지지율에 바로 반영이 되잖아. 그럼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해? 라고 솔직히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20대 박탈감의 현존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어떻게 포착해가지고 내가 그거를 선거에 써먹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는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전략적이라는 점에서 인정. 솔직히 선거판이잖아. 여기서 이겨야 되잖아. 당장 표가 되는 방식에 쏠리는 거는 나는 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금도라는 거는 설정을 하고 최대한 이거를 정치적으로 옳지 않은 선까지 나아가지 않는 수준에서 내가 이걸 요리해가지고 써먹어야겠다. 근데 문제는 여기는 선을 넘었고 이를테면 뭐 예를 들면 구조적인 성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든지 문제적 발언들이 굉장히 있잖아. 그래요. 이거 공보물 어때요? 네. 심상정 공보물. 공보물만 따지면 제일 젊지 않아? 류호정 의원이 뭐 홍보본부장 하고 있으니까 여기 역할을 많이 했겠지? 밑도 끝도 없이 돈이 진짜 많은 이 사람 많아. 기호 13번 부동산 재벌. 100억대야 100억대. 1,500. 1,000억대야? 이분이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셨더라고. 아까 뭐지? 되게 작은 것도 있었는데 이거 뭐지? 기호 8번. 이거 나는 봉다리에 들어있는지도 몰랐어. 얼마 있는 사람? 재산 3억이요. 지금 현재 있는 재산의 100%를 쓰고 이걸 지금 나오신 분이지. 기탁금을 냈으니까. 3억 냈을 테니까. 공보물 퀄리티 자체가 너무 다르잖아요. 돈. 이거 얼마 될 것 같아? 이거 작성하고 배포하는 데까지? 뭐? 야 진짜 50억 10배. 이 퀄리티로? 이 퀄리티로. 대통령 선거 나가는데 기본적으로 얼마 들죠? 기탁금 3억을 내야 되고 뭐 TV 광고, 온라인 광고 그리고 뭐 이런 거 찍어내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들지. 선거비로 쓸 수 있는 돈이 513억. 그걸 제한을 걸어놓은 거죠. 제한을 건 거예요, 그게? 득표율이 15%가 넘으면 100% 돌려받고 10%랑 15% 사이면은 50%까지 돌려받거든.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은 돌려받을 거야. 100% 돌려받으니까. 근데 여기 못 돌려받지 이제 이럴 때는 이거. 여기 쫙 못 돌려받는 거지. 심상정 후보는 못 돌려받는 거예요?
현재로서. 애초에 돈이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렇게 작고 또 많이 담아내지 못한 공보물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까 양당 후보들은 16페이지, 이것도 16페이지가 제한이 있거든? 그 이상 못 만드는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양면 8페이지로 이만큼 많이 못 찍었지. 나는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진입장벽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그 정도의 돈을 동원할 수 있다는 능력이 곧 어느 정도 수준의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돈 없는 사람들한테 지지받으면 어떡해요? 돈 없는 사람들한테 지지받으면 그만큼 표가 올 거 아니야. 그 돈으로 제한을 안 두자는 건 아닌데 10% 받아야만 이렇게 다 돌려받고 이거는 그 차이가 너무 이제 크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가 다원성이라고 생각한다면 좀 더 다원적인 가치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이 담아내자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 사회가 합의하고 있는 정도는 이 정도 수준인 것 같고. 해림이의 문제의식은 오히려 양당제의 문제에 가까워 보여. 그러니까 사실은 예를 들면 이제 심상정에게 투표할 사람조차도 사표가 될 가능성 때문에 이 둘 중에 한 명한테 투표를 하잖아. 그래서 이 분이 굉장히 상당한 사람들의 이해를 대변함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대변하고 지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못 돌려받는 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지. 그건 문제라고 봐.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양당제- 근본적인 문제가 양당제 생각을 폐해야. 하고 정치부 몇 년째 취재 중인 거예요? 나는 이제 옛날에 출입하고 대선 즈음에서 다시 온 거지. 난 옛날에 박근혜 대선 때 출입하고 이명박 시절에 출입하고 그랬던 거지. 옛날이랑 다른 거는 10년 전과 다른 거는 정보의 생산 유통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졌어. 숨을 쉴 수가 없어. 취재할 때 이제 누군가의 입장이 필요하잖아. 그럼 페북을 먼저 봐야 돼. 페이스북 하면 되게 스트레스 받아 그래. 재미없 힘들어. 일하는 것 같아서. 페이스북 키면 타임라인에 다 정치인이야. 이 페북의 내용이 왜 이렇게 썼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하면 그 해당 인사가 제 페북 먼저 보시고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조금 약간 당황스러워. 페북으로 이제 자기의 의견을 말한다는 것의 의미는 확인하지 않고 그냥 그것만 보고 바로 기사화가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럼 그걸 보고 또 다른 페북으로 얘기해. 그거를 잘 활용하는 정치인들이 지금 좀 힘을 나타내는 것 같아. 예를 들면 트럼프, 이준석 대표. 뭐 하루에 지금 페이스북 몇 개 올리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의 부지런함을 존경해. 아 진짜 새벽부터 내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그의 페이스북은 글이 올라와 있어.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야. 경기지사 시절부터 페이스북에 자기의 의견을 누구보다 빨리. 또 뭐 이번 대선의 특이점 말씀해 주실 거 있어요? 정보의 생산 유통 속도가 빨라진 것이랑 다 맥락이 비슷한 것 같은데, 정치를 소비자로서 내가 접한다는 것이 굉장히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 됐고, 공약도 그런 방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 예를 들면 뭐 되게 짜실한 뭐 탈모 공약. 소확행, 심쿵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굳이 거대 담론이 위대하고 더 낫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당연히 우리들의 욕구는 분산돼 있고 서로 원하는 게 너랑 나랑 셋이 다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거를 조금이라도 포기하더라도 함께 지향해야 될 무언가가 있다라는 정도는 정리가 돼야 되잖아. 내가 출입할 때 박근혜가 성공했던 것도 경제민주화라는 거는 재벌조차도 나는 경제민주화 이거 얘기 안 돼요 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환경을 조성했고, 거기에 대해서 되게 손해를 볼 거라고 예상되는 집단들을 입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사회적 공익적 가치를 웅변해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그런 거에 대해서 감히 시도를 안 해. 그러니까 누군가 손해볼 만한 어떤 공약이라든지 이런 거는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 사회에서. 근데 그런 얘기를 아예 안 하는, 대신 거기를 가득 채우는 거는 그때그때 벌어지는 어떤 작거나 아니면 굉장히 휘발성이 강한 어떤 이슈들에 대한 반응, 공약 수준인 거지. 즉각적으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대통령 선거라는 게 사실 5년 동안 이 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의 투표를 하는 게 원래 이제 일반적이었는데, 2022년 오늘에 당면한 공약들만 이렇게 난무한 상황이다 보니까 점점 우울해지고 있어. 야, 좋은 점 없냐? 좋은 점. 이번 대선에 좋은 점! 와 모르겠다. 뭐가 있을까요? 아니 좋은 점을 근데 애초에 찾을 수가 있나? 이를테면 지난 대선, 지지난 대선은 특별히 좋은 게 뭐가 있나? 그냥 이게 이 자체로 정치 과정인 거 아닌가? 아니 그래도 이를테면 예전에 문재인이 될 때는 적어도 탄핵을 불거지게 한 어떤 체제에 대한 개선, 정상화로 된다. 물론 그게 실제로 정상화 얼마나 됐는가와는 별개로. 수습하는 과정이 그렇지. 있었던 거죠. 이번 대선에는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게 있었잖아. 근데 한 가지, 그러니까 좋은 점은 아닌데, 그러니까 더 유의해야 될 점이, 이번 선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치권도 그렇고 지지자 사이에서 그렇고 양극화가 많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게 이렇게 분정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선거 끝나고 이후에 이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제 주변 사람들도 대선보다는 대선 이후를 걱정하더라고요. 저는 누가 돼도 엉망진창일 것을 확신합니다. 근데 그거 그대로 두면 진짜 어떤 정책을
뭔가 추진하거나 아니면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끄는 데 있어서 너무 힘들 텐데 그거를 이번 당선자도 그렇고 낙선자도 그렇고 세밀하게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2030이 자꾸 여가부 폐지 뭐 이런 식으로만 자꾸 동원되는 게 나는 얘가 20, 30대라면 되게 자존심 상할 것 같아. 자존심 상하지. 어. 심지어 여성들은 아예 이 맥락에서 그냥 아예 제외돼 있고. 40, 50대, 60대도 사실 그 안에 있는 어떤 생각과 이해관계와 가치들이 다 다양한데 이건 이제 기성의 정치권에서 나름 반영이 다 되고 있거든. 근데 20, 30대는 그냥 아까 말했던 딱 대표적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만 대변이 되고 있는 것 같아. 20대는 가장 오래 살 사람들이야, 투표하는 자들 가운데. 그러면 이 사회가 전반적으로 나아져야 되거든. 예를 들면 환경, 육아. 연금 개혁이라든지 어떤 그렇지. 노동의 어떤 가치라든지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세대니까 20대가 오히려 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따질 수 있는 자격에 있는 주체이므로 그들이 진짜 무섭게 투표를 하면 돼. 그 전제는 투표를 해야 되는 거고 비호감 대선이라고 외면해버리면 사실 어느 누구도 바라봐 줄 수 없겠지.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나서 나중에 가서 출출되면 비겁하고 할 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뻔한 우리 결론일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참여를 해야 좀 또 그러니까 참여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해 줄래? 일단 투표라도 해야죠.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말했으면서 이제는 모두가 개인으로 인식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또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해서 공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모순된 입장이긴 하나 그렇죠. 안철수 후보가 다당제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서 단일화 하는 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을 주는